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시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인 김명림님이 작성한 보고서고요. 자,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어떤 혁명으로 하나의 커다란 미래에 펼쳐질 어떤 혁명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시티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에는 바로 이러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이 스마트 시티에는 전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항공 모빌리티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메가 트렌드, 5G 메가 트렌드가 또 하나의 현재 미래에 펼쳐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메가 트렌드라고 말하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형성케 하는 거시적이고 지형 전략적인 힘. 최근에 이러한 메가 트렌드들은요, 몇 가지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가 바로 이 아시아 권역으로의 글로벌 경제력이 이동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서방의 그 경제가 이제는 아시아로 현재 이미 이동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인구 증가, 그리고 노령화를 통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이동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신흥 시장인 아시아 중심의 도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산업 섹터 구분이 희석된 이머징 크로스 산업의 기술이 도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 기후 변화, 자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기술의 도약, 전 지구적인 어떤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 부족, 이런 문제가 현재 지구의 어떤 미래의 어떤 문제 중인데, 그거를 이 기술의 도약으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큰 메가 트렌드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술의 도약이 이 메가시티로 이제 시티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메가시티가 33곳이 되고요. 2030년쯤 되면은 43개로 늘어나고요. 전 세계 인구의 78억 명 중 55%는 바로 이러한 메가시티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가시티라는 거는요, 이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정보통신 기술, 이걸 바탕으로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토가 넓지 않는 국가들은 이러한 메가시티를 이제 스마트 시티로 변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가 향후에 어떤 미래 도시의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에서 이 도심의 이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러한 UAM이 새로운 어떤 교통의 혁명을 이끌면서 스마트 시티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 단거리를 운송시켜주는 마이크로 항공 운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어떤 전기 추진식 수직 이착륙기를 말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EVTOL, EVTOL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그 전기적으로 이 전기를 추진으로 인해서 수직 이착륙하는 이런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떠올리시면 가장 이해가 쉽고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것들은 현재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첫 번째 이제 이 앞으로 21세기 들어가지고요. 이 모빌리티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교통 토폴리지 최적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장거리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심의 어떤 각 거점의 어떤 거점 지역까지 대략 한 3-40분 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운송 수단인 건데, 바로 이 교통의 토폴리지를 이러한 거리에 잘 맞게 또는 최단거리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이 토폴리지를 최적화시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주문용 교통수요입니다. 결국 주문용 교통수요, 이 온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점, 그 순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걸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러한 크게 이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과 지점의 교통체제가 변화함으로써 이 허브공항 그리고 초대형 여객기 효용성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 정체를 우려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남기고 미리 탑승장에 이제 도착을 하고, 또 대기 시간이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낭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탑승하고 싶어 하고요. 또 주문형 형태로 이 부정기, 그러니까 정기편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야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문형의 부정기 교통의 수요는 계속 앞으로 커진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이 공유경제와 같은 이런 서비스 형태로 현재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비대면의 일상화와 이 소형 모빌리티 선호 형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친환경, 경제적으로 이 전기, 부전기를 운송해주는 마이크로 항공 운송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eVTOL의 이런 현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드론 형태에 근접한 이런 항공기의 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을 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큰 드론이죠. 이런 드론들이 이 도심을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실어 나간다거나 화물을 실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는 전부 무인 체계, 이런 무인 체계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eVTOL을 이용해서 거점 간에 이동 아주 짧은 시간에 교통체증 없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모빌리티 수단들이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수단들에는 많은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타고 싶어 하지 않고 혼자 아니면 가족들, 지인들만 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항공기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기를 개발하는 업체들, 대형 항공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이런 항공기를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항공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형태로 이제 수직했다가 다시 비행기 형태로 이렇게 모습을 변해서 빠르게 이동한다거나, 또 미래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항공기 모습들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 한 4-5명 정도 탈 수 있는 이런 좀 더 큰 그런 항공기들도 현재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형상을 갖춘 이러한 강력한 어떤 엔진을 갖추고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항공기들도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항공기들이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디자인부터 굉장히 다양하죠. 프로펠러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항공기들 또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드론들은 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거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거리, 도심 간의 거점을 이동하는 이런 단거리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런 항공기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항공기들이요, 조종사와 같이 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면허를 따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없는 형태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바로 이 자율운항, 그런 형태가 바로 이 자율운항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이항이라는 업체에서 개발한 건데, 최근에 사기 혐의로 굉장히 부도가 나면서 문제되기도 했죠. 결국 이 자율운항 형태의 어떤 이 VTOL이 앞으로 미래의 최종 종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운항 대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종사 수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운항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종사의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이런 효과와 또 항공 운임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대중화에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인간의 조종이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율운항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이 VTOL이 실제 항공 운수업에 사용을 되려면 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자율운항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현재의 자율운행 기술로는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상용운항, 이거는 결국 전쟁터와 같은 예측 불가한 환경 속에서 이 테스트를 해야 되고 결국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현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가망 당국, 이런 항공기를 관리하는 이 가망 당국이 결국 이 자율운항에 대한 인증, 어떤 표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이 가망 당국이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어떤 항공 인증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이 장기간의 어떤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회의적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활성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도 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의 수용성, 조종사가 없이 항공기를 운항하는 그런 항공기에 탑승을 하겠느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응답자의 60%는 탑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안정성에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 현장에서, 그렇죠, 이 탑승한 공간에서 아무런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이 또 있겠고요. 그래서 이 2035년이나 40년쯤 돼야 이런 자율운항 기술이 이 상용 항공기에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콥터라는 독일의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1인 모빌리티 항공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개발을 해서 또 시도 중인데, 한 명이 탑니다. 한 명. 정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이제 이게 상용화가 오히려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조종사, 그 다음에 이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요거 한 명이 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조종 면허, 그렇죠? 이 항공기 이런 거 조종 면허를 따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비행학교에 가면 약 14,000달러, 그리고 60일 정도의 비행 교육을 받아야만 이 항공기를 몰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PAV 조종 면허라고 해서 약 1,000달러로 5일 만에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대중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전익기 비행사고의 20%는 훈련 비행 중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형태의 어떤 이런 PAV식의 이런 1인 항공 모빌리티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자동화, 이 자동화라는 게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 이 조종사가 비상시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연 잘 될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도 있는데요. 미국의 스타트업인데 여기서는 이 틸드 프로 형태의 5인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VTOL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결국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인증, 이런 인증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이런 표준과 인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이 돼야겠죠. 대량으로 생산해야만 결국 상업성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고, 모건 스탠리라는 어떤 기관에서는요, 2050년에 약 41만 대가 양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두 기업들이 대량 생산해서 이 복합체 기체로 싸게 이 기체를 만들어 내고요. 또한 로봇이 이제 조립을 자동화를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면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도 이걸 하고 있죠. 단독으로 이제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제 정부나 어떤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단독으로 이제 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잘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산업이 이 VTOL 산업이 결국 이 크로스오버 산업이라는 점, 결국 이 항공 산업과 이 자동차 산업 두 가지의 어떤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라는 점이 앞으로 미래에 가장 기업들이 관심 많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항공 모빌리티의 어떤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VTOL은 이 전통적인 이런 항공기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주로 이 수직 이착륙기이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장이 필요하고요. 여객 터미널을 갖춘 이런 버티포트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런 거점, 여객 터미널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도심항공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념, 그런 정립, 그런 법, 그리고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결국 이 다양한 산업 생태계 이런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만 구현되는 그러한 새로운 교통 모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발전으로는 안 될 것이고요. AI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 그 다음에 어떤 드론, 항공기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량 생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 그리고 인프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선두 기업들은요, 이 항공기 제작하고요, 항공 운영 사업을 동시에 하려고 지금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VTOL 선두 기업들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이 크로스오버 산업이자 에어라이딩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이러한 형태의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더 성공할지, 아니면 그냥 단지 흘러갔다가 지는 그러한 산업이 될지, 그러한 판단과 결정, 이런 부분들은 국가마다 다 다를 것이다. 국가마다 다른 성과, 이런 성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최종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모빌리티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이런 제품을 사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나, 또는 사지 않고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이용이 된다면 서비스를 이렇게 호출하면 자신의 집 앞으로 이런 드론들이 와서, 아니면 어떤 거점에 와서 바로 탑승해서 이동하는 형태의 미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